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굳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 굳이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는 순간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탄핵 대상이 됩니다. 우선 이 문제는 마은혁 판사의 성향 그리고 마은혁 판사를 재판관 후보로 밀어붙인 민주당을 떠나 그 어떤 선입견도 없이 헌법 제도와 정신으로 돌아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회에서의 절차를 통해 아주 정상적인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에서 추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결정을 통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강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여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명령은 헌법 수호기관의 구성원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말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의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이 거친다는 의미 속에는 당연히 헌법 수호라는 관점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통상 국회에서 선출되는 경우 헌법 수호자로서의 적격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를 존중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점검을 할 의무가 있고 또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해오면 임명하겠다고 한 것도 헌법의 원리에 비춰보면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잘못된 헌법관입니다. 물론 여야 합의가 된 후보자라면 헌법 수호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했는데 임명권자가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대통령이 숙고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박탈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사고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고 미리 공언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지은 헌법 제66조 제2항을 형해화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침범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헌법 해석을 통해 헌법을 스스로 만드는 아주 초헌법적 기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주는 결과가 되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은 엄연히 다르죠. 정당은 그저 정치적 결사체에 불과합니다. 지금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가 아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이익을 헌법재판이라는 외피로 가장한 노골적인 정치행위입니다. 사법심판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수호기관임을 포기하고 헌법수호 기능에 장애를 조성하면서 헌법이 아닌 특정한 정당에 충성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동조하는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탄핵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떠나 헌법의 근본적 정신과 법리에 비춰 아주 중요한 선례로 남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자의적 헌법 해석을 통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박탈과 헌법 수호의 장애물 조성 행위에 임명 거부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재의 잘못된 점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이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임명을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의 헌법 위반 행위를 추인한 것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본질적 문제 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사건에서 침해당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되었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침해받은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는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고 우원식 의장은 이걸 대표해서 도장을 찍어 공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국회 내에서는 침해받은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하고 있으니 그 총대를 메고 도장 찍어서 헌재에 보냈다면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총무로서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헌재는 각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하되어야 할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면 이 역시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임명 거부를 통해 진정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마은혁 후보자 개인 성향을 떠나 순전히 헌법적 관점에서 본 것이고 후보자 개인을 보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마은혁 같은 사람이 나올 것에 대비하여 국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점검하고 숙고하도록 헌법이 규정을 둔 것입니다. 마은혁 판사는 과거 지하혁명 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을 교육하고 선전했고 이 단체는 1987년 6월에 창립되었는데 그 창립 선언문에 보면 미국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강령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판사가 된 마은혁 후보는 국회를 폭력으로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에 대해서 아주 기상천외한 법논리로 공소기각을 해서 무리를 빚은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판결은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졌습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방어민주주의 조항을 두고 있죠. 또 헌법수호청을 따로 두어서 반헌법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공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공산당원의 직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교직 임용을 거부당하거나 해임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2023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는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른 후보자에 대하여 경찰 임용 후보 취소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사실상 이런 방어민주주의에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러한 헌법 수호의 필요성은 독일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독일적 기준에서 보면 헌법재판관은커녕 일반 판사로서의 임용도 되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의 이런 성향을 알면서도 문형배, 이미선 등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하여 우원식 의원의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여 일사천리로 유언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해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정 능력을 잃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더욱 정치재판소가 재갈 물려지지 않은 괴물기관이 되어가는 것을 임명 거부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최대행에게는 정상적인 길을 가겠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의 수호자로 남을 것이냐,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수준 낮게 타락한 좌파 재판관들의 헌법농단에 부역함으로써 자신도 죄인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